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1월 30일, 11월 말일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종가 기준으로 2.4조 원이나 나왔죠? 2.4조 원. 겁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도 폭탄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스 이슈가 있었고요.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이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및 아시아 증시 주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이슈는 거의 없었고요. 오늘 장중에 발표한 중국 제조업 지수죠. PMI 52.1로 3년 내 최고치, 상당히 좋았던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 규제설에 2만 달러 고지 앞두고서 한때 16,400달러까지 급락세를 이어갔다가 18,0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개 통화 대비 달러 지수를 표현하는 아이스 달러 인덱스 지수가 2018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코스피는 MSCI 이머징 리밸런스 이슈로 종가가 급락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1.6%. 외국인이 2.4조 원을 매도했는데 개인이 2.2조 원을 매수하면서 거의 다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야 리밸런스 이슈와 무관했고요. 개인 매수세 소폭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부 바이오 업종, 5G 업종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MSCI 이머징 리밸런스 이슈는 외국인이 0.3% 정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지분을 줄이고요. 일시적 매도 수급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올해만에 딱 그 펀드 수급인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미 증시에 상장된 이머징 마켓 ETF의 한 주간 23억 6천만, 이게 오타네요. 6천만 달러 유입이 됐고, 올 초에 여기 코로나 딱 이슈 전에 자금 유입 이후에 가장 큰 유입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머징 관련 펀드 자금 유입은 지난 9월 이후 지속 유입 중이죠.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때 잠깐 한 주간 빼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는 2018년 1월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요.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 이상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외국인 매도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MSCI 이머징 지수에 대한 이 그래프고요. 이 파란색이, 이 보라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 갭이 있잖아요. 갭. 그죠? 이 갭에 대한 외인 비중이 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갭이 벌어지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MSCI는 패시브 자금으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기계적으로 지분 확대 축소를 분기말이나 월말들 리밸런싱을 통해서 하는 전세계 큰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라서, 종목이 많이 올라서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정도는 코스피가 11월 한 달 동안 거의 16% 올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근데 외국인이 팔아도 동학개미가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유동성을 방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S로 보죠. HTS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21조나, 그죠?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물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게 작용하면서 2600선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리밸런스 이슈에서 자유로우면서 거래대금 12조, 그리고 장은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보시다시피 2.4조 원 매도를 했고요. 이걸 개인이 2.2조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같이 동반 매도했고 개인이 전부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 매핑도 보면요. 의약품, 운수장비 이쪽이 코스피 쪽에서 좀 그나마 플러스를 냈고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업종은 다 약세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제약 업종이 강했고요. 셀트리온 아무래도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업종 강세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플러스는 났지만 일부 바이 업종과 5G 업종 말고는 상당히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그죠? 11선까지 오늘 하루 만에 조정받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음봉이긴 하지만 전일자의 양봉의 저점 정도를 하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200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그렸고요. 왜냐면은 패시브 자금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늘 코스닥에서 코스피랑 같이 셀트리온 요 3인방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일부 바이오, CMO 관련 업종들 강했습니다. STP한 바이넥스, 파이미셀 이런 쪽 강했고요. 일부 제약 업종이 강한 거 말고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IT 반도체, 뭐 PCB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5G 관련 업종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뉴딜 관련주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었고요. 대신 수소 관련 업종들 시장 대비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MSCI2의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 반기말 이슈가 있었고요. 종가의 외국인 폭탄은 있었지만 규모는 상당히 컸지만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만 1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 2.2조 전부 다 외국인 매도세를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리밸런싱 이슈는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 여러가지 패시브에 포함할 때는 그런 국가별 종목별의 비중을 조절하는 기계적 패시브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금요일 2018년 4월 이후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추세적으로 파는 추세라면 오늘 원달러율이 많이 급등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오늘 원달러 1100.6원 그 정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패시브 리밸런스 코스피에 거의 좌우되지 않는 코스닥 영향 없었죠.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셀트리온 사망자가 오늘도 올랐으며 일부 바이오 CMO 기업들이 강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코스닥을 플러스로 돌렸다는 거, 그리고 5G 관련 종목들, 수소 관련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였다는 거죠. 저는 코스닥이 내년 1월에 중성주 장세, 스몰캡 장세로 1000을 넘어갈 거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간의 수익률 편차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성장주 위주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방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오늘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당신은 어떤 종목을 보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별 종목 분석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 채널 통해서 제가 데일리 시장마다 언급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라 판단하고요. 하지만 종목의 타이밍은 맞춰드릴 수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그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좋은 기업들을 소개할 뿐,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여러분이 스터디하고 들어갈 부분 자리면은 들어가실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에코마케팅을 제가 추천해서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대비 그게 오늘의 뭐 저점이 될지, 그쵸? 고점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는 좋아 보여서 추천을 드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은 계속 꾸준히 영상들을 봐주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